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9월 24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다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 방법, 그거에 좀 집중해서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서 어제 그제 이제 방송한 거 많이 다시 또 보시길 바라고요. 네,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턴도 많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 또 수익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좀 실전에 더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종목이나 카페에다 올려드린 글 속에 나오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래요. 지난 제가 주말에 진바이오텍 그 그림을 올려드리면서 설명 글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진바이오텍이 그 상한가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그림을 올려드렸고, 그 뉴스를 이용한 수익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 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게 딱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글을 올려드리면서 그 글을 보시고 유심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많이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제가 올려드린 글에서 이제 강조드린 점은 뭐냐, 주가는 상당 부분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도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어떤 주가 매매 전략을 짤 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에 바탕을 해서 그 사실 속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진바이오텍의 오늘 그 상한가를 보시면서 딱 느끼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랄까요?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뉴스가 나와서 그 세력이 올린 걸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화도 이쪽 그 한강 이남으로 인천 강화도까지 돼지열병이 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진바이오텍을 비롯한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아침에 상한가로 딱 출발이 됐어요. 굉장히 강세로 출발이 됐단 말이죠. 과연 뉴스가 없었다면 상승 불가하다 이거예요. 뉴스가 없었더라도 저렇게 상한가로 출발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또한 뉴스가 있어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유엔에서 만나서 지금 대통령들끼리 회담을 하고, 오늘 장중에 보면은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올지 모른다. 이건 사실 이제 남북 경협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 대박 뉴스인데,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강조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어떤 뉴스가 나온 그 섹터, 테마주들을 보고 그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단타 및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분이 만약에 여기서 잘 들어갔어요. 상한가 가는 걸 보고, 아, 돼지열병 하면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갈 때 따라가서 샀어요. 그래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강세가 나타났을 때 여기 가서 한 20% 벌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이제 이 상한가가 났을 때 매수를 했다면 그대로 상한가로 마감이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손절을 쳐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 뉴스가 나오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야 된다. 이유는 주가는 일정량 이상 이격을 벌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예. 이유는 뭐냐?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뭐 끝없이 계속 강세로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 수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속 매수세들이 계속 강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계속 강하게 하는 종목이 100종목 중에 한 종목씩 나오죠. 그것은 뭐냐? 세력이 그냥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진바이오텍의 오늘 이제 점상한가, 이것은 뉴스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과도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누군가 세력이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이 진바이오텍을 모델로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뉴스를 이용한 수익 매매법 그거 많이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올라타신 분은 이제 눈치껏 사신 거죠. 예. 자, 아침에,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고 현재 일봉 상태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뚫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상한가로 시작이 됐고 뉴스가 있고 상한가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사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 흔들렸을 때 신중히 보다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절 쳐줘야겠고, 무너지지 않고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은 내일 대박이 나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이런 테마주를 많이 달아보신 분들, 아침에 점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침에 점상은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하락 후 반등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20일 날 같은 경우는 뭐냐? 왜 상한가를 못 갔느냐? 그만큼 이 20일 날 상황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람이나 더 사는 사람이나 그날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치 않게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요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세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
하락, 상승, 하락.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대 안에서 열심히 하락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에요. 이 중요 지진점을 이하로 이렇게 붕괴하고 내려가야지만 그래야지 좀 위기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보고 아유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별 볼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너무 빠른 예단이다. 아시겠죠? 네. 뭐 10분봉에서도 보이지만 뭐 45 정도,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중요 지지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좀 중요 지지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된 세력주라면은 이쪽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상따를 했다. 근데 여기가 무너졌다. 그러면 저는 손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은 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해 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뭘 할까요? 좀 미련이죠.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 앞으로. 자, 그래서 급등 가냐 못 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오늘 국정원에서 올해 연말 안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중요한 회담, 정상회담 할 것 같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고, 대표적으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잘하면은 뭐 부산에도 올 수 있다. 이건 사실 이제 대박 뉴스인데요. 그런데 주가의 반응이 테마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는 거죠. 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 제가 강조드린 앞전에서 강조 많이 드렸죠. 네,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앞전에서 이제 강조드린 대로 그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제대로 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아마 이제 뉴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이런 속임형에 당하는 실수를 이제 피해 가실 수 있겠죠. 속임형만 피해 가시더라도 성공격만 잡더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 테마는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단계 뉴스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먼 미래도 아니죠. 한 몇 달 후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뭐랄까 상승할 때도 한번 사주고 떨어진다면 떨어졌을 때도 한번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서 올 연말까지 분명히 그 안에 뭔가 회담 같은 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사람들 가지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하고 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상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투자하실 분들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이 대북 관련 테마주들, 특히 이제 좋은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철도, 대아TI, 철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아난티, 여기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 한 두 달 후에 분명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북 관련 테마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사두시고 나중에 수익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분명한 테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가 계속해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죠. 강세를 떨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이게 더군다나 이 박스권을, 주봉상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거래량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앞전에도 사실 그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역시나 제가 강조하는 뉴스,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발병하는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긴 추가적인 그 발병 뉴스가 아니라 사실 뭐 그 중국하고 저기 북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주변 국가에서 퍼지고 있다라는 뉴스에 이 정도 상승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퍼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 뉴스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은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기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급등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는 거고, 제가 저번에 이제 글에서 올려드린 거에서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은 뭐 차근차근 하루에 1%씩 수익, 그런 것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걸려가지고 한 50%씩 먹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50% 패턴,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반등을 딱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일 팔아서 한 50%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발 돈을 잃지 마시고, 그 돈을 잃지 않았다라는 그 장점을 정말 100번 살리시기 바라요. 돈을 한번 잃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왜 보지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2배 이상을 벌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배. 그래서 절대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 제가 말하는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매매를 하다가 보는 손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데 쫓아갔다가 이렇게 손실 보는 거,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급등주들의 이 모습들을 잘 살피게 되면은 제대로 걸렸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점상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이 종목은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점상으로 끝났다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반등을 노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 이런 경우에는 가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근데 여기서는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 점상으로 날아가 버렸죠. 이럴 때 손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기회가 왔죠. 반등을 먹으면 최소 5% 이상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단타로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기, 이 포기라는 단어는 옆집에 사는 개한테나 갖다 주세요. 왜냐, 예, 저를 만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포기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야 돼요. 예, 이런 것은 그냥 옆집 사는 개한테나 갖다 주고, 우리는 오직 돌격 앞으로 무조건 성공,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면요, 중간에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요. 그러실 분들은 아예 미리 그냥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끝까지 노력해서 꼭 성공하겠다, 이런 분들만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과감히 위닝스탁에 이메일 편지를 쓰세요. 네. 이것은 제가 뭐 강의를 해서 수강비를 벌자,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뭐랄까, 제가 좀 강의를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어떤 마법 같은 비법을 전수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 또 새로운 개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법 같은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급등주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매번 나오는 사례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는 다음 달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나오고, 제가 8월 달에도 분명히 굵직굵직한 테마는 한 달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온다, 그것만 제대로 먹어도 몇십 프로씩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돼지열병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테마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돼지열병 종목들 한번 보면은, 이 마니커 같은 종목을 보면은 이제 닭고기 관련이라 해서 이렇게 막 급등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진바이오텍은 상한가를 갔는데 이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그 진바이오텍의 조정받는 날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날 여기서 뭐 아무리 자기가 막 열심히 난 정말 무시무시하게 하락하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봤자 이 추세에서 하락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가서 정확히 그 다음날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아까 뭐 말씀드린 것도 반복인데 뉴스가 나와야지 올라가고요. 뉴스가 나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올려줘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 종목으로 몰려야지만 올라갑니다. 지금 이 모습은 뭐냐? 아침에 끌어올려 놨는데 그 뭐야 아까 이 종목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퍼지는 양상에 따라서 좀 더 퍼질까? 금방 퍼질까? 예. 이제 잡히겠는데? 뭐 이런 온갖 그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올 대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모나미 그 뭐 국산품 애용 테마주 그때하고 똑같은 거죠. 예. 아무리 그 당시 열기가 강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잠깐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춤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 또 뭐 예를 들면 충청도까지 혹은 호남까지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래갖고 야 이거 이제 장난이 아닌데 하면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와도 실제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느냐? 내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고 만약에 추세를 벗어나게 되면은 손절 쳐준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은 뭐냐? 예측 매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포지션 매매죠. 그냥 나중 상황은 어떻게 될지언정 나는 내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에 특히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포지션 매매인데 상승 추세의 그 하단면 가까이 왔을 때 매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전저점이 무너지거나 하면은 손절 쳐주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은 이것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뭐냐? 한 번에 100% 200%짜리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포지션 매매 플러스 추세 매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매매하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회 여기, 두 번째 기회 여기, 세 번째 기회 여기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수익 매매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를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런 속에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 여기 가서 이렇게 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떴죠. 예. 그럼 여기 가서 단타를 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그럼 여기 가서 또 단타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공부가 된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니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뉴스도 필요하고 시세를 이끌어줄 선도 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은 것은 세력이 끌어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어떨 때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 컨센서스 공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 마음 컨센서스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생각이 합치가 됐을 때 그러면은 그걸 끌어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살살 팔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니커 세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계속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세력이 이제 뭐 여기서 더 올릴지 그만 올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단타를 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 가서 단타를 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하고요, 여기서 단타 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하고, 또 여기서 단타를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손절하고, 다들 이런 식으로 매매들을 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 보세요. 사람들이 매매한 흔적이에요. 근데 세력이 뭐냐면 저가, 종가, 그 다음에 고가, 아침 시가, 이 네 가지를 세력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단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못 잡고 시각을 잘못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서 단타 하시다가 이렇게 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 다들 이 과정을 몇 년째 공부를 해도, 매매를 해도, 몇 천만 원씩 돈을 잃어도 이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짧은 이 1, 2분 강의 안에 그 몇 천만 원 들여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한 번에 벗어나게 알려드리고 있죠. 예. 그분들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요즘 많이 이제 다른 강의들도 찾아보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극소수의 분들만 이걸 보고, 이걸 느껴서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단타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잃어가는 이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 거 이 방송, 방금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런 매매를 그만둘 수 있도록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느냐,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테마주고, 그러니까 그 생각, 이게 어떤 테마주다 라는 것을 보고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매매자분의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껌딱지 혹은 찐득이 같이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예. 그래갖고 자꾸만 움직일 때마다 가서 이렇게 트라이를 하게 되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하다가 왜 더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더 갈 듯 하다가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의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기를 하나를 몰라서 이렇게 다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개 방송이라서 그건 공개할 수 없고, 아주 핵심적인 핵심 기술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한 때 아니면 매매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게 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어, 확실한 때 아니면은 매매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왜 다른 강사들이 그렇게 손절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에게 타점을, 정확한 타점을 알려주기가 싫은 거거나 알려주지 못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냥 사고 나서 뒤로 밀리면 손절이나 잘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손절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타점을 알려주는 사람은 성공률 높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 뭐 10번 매수하면 8번은 수익, 2번은 정도는 손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타점을 알려주지 못하는 강사들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이나 잘해라, 그래서 손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손절 강조하는 경우도 경우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만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이렇게 디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다가 많이 당해봤고,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를 들어보고 쏠깃하단 말이에요.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쏠깃해요. 막 왜냐면 본인의 그 코드하고 되게 잘 맞을 거예요. 그런 쪽에 맞게 또 강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걸 들어보고, 야, 이거 내용 괜찮은데? 그러고 그걸 따라서 막 매매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계속 손절 잘해라, 손절 잘해라 해가지고 손절 계속 하고.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니커라는 차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제도 그제도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을 할 듯 하다가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려다가 계속해서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밀린 거죠. 가다가 주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차트는 뭐냐?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리바운딩이 있었고, 리바운딩을 상승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뚫고 올라가는 그 돌파하는 힘이 없었단 말이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견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세력이 어떤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오늘 이 차트가 그랬구나. 반면에 오늘 제가 그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다뤄봤는데, 이 종목은 뭐냐면 제가 뭐 강의할 때도 이런 차트를 놓고 설명하는데 그냥 뭐 완전 모범생이에요. 예. 완전 모범생이고 완전 정석적인 차트입니다. 이거 뭐 많이 설명드렸었죠.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완전 정석적인 그런 타입인데, 이런 타입은 왜 생겨나느냐? 의지를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 이 돌파를 보면서, 야, 이거는 밀어 올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여기 넘어갈 수 있을까? 예. 이거 보고, 야, 이건 완전히 메이드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이 마니커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가 아까 그 힌트를 드렸죠.
확실할 때 사야 된다. 예. 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매우 애매한 곳에서 산 거예요. 예. 됐죠? 설명이 됐죠? 네.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세력의 그 진심 어린 의도, 그것이 차트에 드러난다. 예. 그래서 진짜 막 밀어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작심하고 밀어 올리면은 하락장에서도 상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밀어 올려서 상한가까지 올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런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상한가가 나온 이날 봉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예. 추적 관찰.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가지고 세력이 의지를 갖고 밀어 올린 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주가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주가 간의 그 연관 관계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이제 추적 관찰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연관이 있구나, 연관이 없구나, 어떤 형태로든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마니커 같은 경우 처음에 점상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졌고 여기서 올리고 떨어뜨리다가 올리고 또 떨어뜨리다가 올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안에서 패턴 같은 것도 발견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몇 달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그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시겠죠. 따라서 왜 주식 강사한테 주식을 배워야 되느냐, 방금 설명 다 드렸죠. 네.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뭐 2달, 석 달, 혹은 6달, 몇 년 시간 그냥 쭉쭉 지나갑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코치를 받으면서 훈련을 해 나가신 분은 몇 달만 지나도 확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조차도 이 집중해서 그 매매 기법에 집중을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거든요. 강의할 때 이번 한 달만큼은 다른 거 생각 말고 이 방법 하나 정도만, 정말 한 달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 한 가지에 집중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성공하는 길로 가시자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